자, 그리고 VIP 회원분들 오늘 증시가 좀 눌리니까 보유 종목 관련된 질문들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자, 딱 제가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증시 하락을 염두에 두고 미래에셋증권 어제 9시 개장하자마자 전량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증시가 잠깐 눌린다고 해서 매도할 종목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네이버 실적 발표에 대해서 우리가 보유할 수 있는 관점이 더 늘어났다 정리 말씀드렸고, ST팜 마찬가지고, 리노공업 마찬가지고, 이미 수익 중장기 종목들은 저희가 일부 비중씩은 차익 실현을 해두고 잔량으로만 끌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전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관점이 없다고 바라봅니다. 저희는 이미 리스크 관리를 분명하게 해뒀어요. 현금 확보도 해두었고, 매도할 게 뭐가 있어 지금? 없습니다. 오늘까지도 드리고 있는 말씀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조정을 기다려봐야 된다. 내가 원하는 가격이 올 것 같다. 와야 한다. 이 말씀으로 누군가는 계속 지루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정이 시원하게 한번 나와주고 있죠.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관점은 단순해요. 어차피 뭘 들어갈지, 어떤 종목을 들어갈지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거는 제가 방송을 통해 매일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이 조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가격을 준다? 그러면 증시가 더 빠질 것 같니? 뭐가 어쩌니? 이 문제가 아니라 그때 그냥 1차 매수를 하는 겁니다. 더 빠지면 2차 매수를 하는 거고, 더 빠지면 3차 매수를 하는 거고, 그게 우리가 여태까지 매매를 해왔던 방식이고 돈을 벌어왔던 방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자의 조정을 무서워할 이유가 단 1도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1월 5일 오늘자의 무료 관심 종목 라이브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자의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AP투자연구소의 이호수고요. 모쪼록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호수님 어제 빅테크들 작살났는데 이거 일시적이라 보세요? 네. 제 방송 지난주부터 좀 보신 분들은 아실걸요? 사실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주간이다부터 해서 조정이 한번 나올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미래에셋증권도 어제 장 시작하자마자 전량 던졌던 거고, 그리고 이번 주에 조정이 나올 것 같긴 한데 길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린 그때 매수를 해야 한다까지 제가 요즘에 좀 말씀을 많이 드렸던 말입니다. 형, 저 이제 20대 중반인데 전재산 다 코스피 종목들 최고점에 물려 있어요. 저 어떡해요? 우리 주도님 좀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코스피의 최고점이 4226.75포인트고요. 지금 코스피가 4121.74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가지고 지금은 마이너스 3% 정도밖에 안 빠져있는 구간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물렸다라고 표현을 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본인의 판단과 계좌에 대해서 암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3% 밀린 걸로 물렸다고 생각을 하면은 앞으로 주식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 오를 것 같네 하고 사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 어떻게 할지 이 방향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만 매수를 하셔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방송하기 전에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많이 빠진 게 맞아요. 저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도 많이 하락했고요. 근데 우리가 흔들릴 이유는 제가 아무리 곱씹어봐도 단 한 가지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우리는 월요일, 화요일 개장 전까지 하락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뒀고 하락이 나올 것 같아서 좀 대비를 할 필요도 있겠다라고 제가 분명히 어제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응도 했어요. 저희 미래에셋증권 전량 매도하면서 현금 챙겼고요. 리스크 관리도 꽤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이번 주 월요일, 그리고 어제인 화요일 모두 증시가 좀 눌릴 수 있겠다는 판단으로 계속 참았잖아. 사고 싶은 종목들이 있었지만 계속 우린 참았잖아요. 방송을 매일 봤다면은 내가 왜 지금 더 신중한지, 그리고 뭘 기다렸는지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증시는 다행히 생각한 대로 움직여주는데 두려울 게 저는 전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럼 미국 증시 하락 한번 살펴봅시다. 전일 미국 증시가 많이 하락했어요. 다우지수가 0.53%, 나스닥 종합이 2.04%, S&P 500이 1.17%,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01% 하락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하락한 주요 원인이라면 AI 거품 논란이 터지면서 주요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인 포인트를 따져볼 수 있겠죠. AI 거품 논란에 대해서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팔란티어가 호실적을 발표한 것은 맞으나 내년도, 즉 2026년도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시하지는 않으면서 관련된 실망 및 우려 물량들이 출회되었고요. 두 번째,
영화 빅쇼트라고 다들 아실 겁니다. 그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인 마이클 버리가 AI 거품론을 언급했어요. 근데 언급만 한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본인은 엔비디아와 팔란티어의 하락 베팅을 했다라는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시장에서 우려가 좀 반영이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여기까지는 진짜 매도 물량이 나온 이유고, 지금부터는 언론이 떠드는 얘기예요. 뭐 S&P 500 밸류에이션에 대한 언급이 좀 많이 오가더라고요. 뭐 예상 실적 기준 PER이 23배를 돌파하면서 00년도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 뭐 누군가는 10%에서 15%, 누군가는 20% 조정장이 와야 한다고 언급했다 등등. 뭐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이거는 하락의 요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락을 부추기고 껴맞추기 위한 내용으로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객관적으로 우리가 따져볼까요? 미국 증시는 단 한 번도 고평가가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그렇기에 부채 한도, 뭐 신용등급 등등 관련된 우려가 항상 껴있었던 거죠.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미국 증시는 단 한 번도 고평가가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떨어져야 한다, 조정이 와야 한다, 이 말도 항상 누군가는 계속해서 해왔었습니다. 그냥 이제 하락이 나오니까 이제 이 사람이 최근에 이런 말을 했네 하고 껴맞추는 거지, 언론에서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너무 동조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그래서 딱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자의 조정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주의 깊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말씀이 뭐가 있었습니까? 자,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에서 다른 대형 테마로의 수급 이동이 분명히 이제 확인이 되는 것 같다. 반도체의 상승 각도가 조금씩 더디어지는 게 보이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수급이 코스닥으로 이동하는 것까지도 보이는 것 같다. 그럼 우리는 이 순환장세를 이용해야 한다. 계속해서 반도체만 끄집어 올릴 수는 없다. 시장의 상승 각도는 조금 더뎌질 수 있겠지만 오히려 시장은 확실한 순환매 장세가 확인되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종목과 테마들은 늘어날 거다.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장세가 실제로 연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왜 근데 증시가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무서워할 이유가 있다? 저는 이거는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체크해봐야 되는 증시의 체크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원달러 환율이 분명히 부담인 건 맞습니다. 최근 이제 역외 시장에서 1444원을 돌파하는 것까지 제가 확인을 했는데,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다시 상승하는 거는 지금 뭐 한국채 매도를 비롯한 원화발 이슈가 아니라 달러 화발 이슈이기 때문에 당연히 코스피를 비롯한 대형주들 그리고 증시에 타격을 줄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는 부분이 있어요.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내용일 겁니다. 두 번째, 백악관이 엔비디아의 블랙웰을 중국이 수출할 수 없다고 다시 한번 못을 박았습니다. 아마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월스트리트 저널과 같은 일부 언론에서 협상 가능성을 제기했던 게 있어가지고 아마 다시 한번 더 단정을 지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대한 내용은 추가적으로 언급이 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뜩이나 젠슨 황이 한국에 26만 장을 공급하겠다라고 언지를 해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적인 업데이트되는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반도체를 비롯한 증시가 좀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은 추가적으로 좀 열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증시가 떨어졌기에 무조건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흔들릴 요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고, 그렇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반도체에 대한 내용이랑 환율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이 두 개의 공통점은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게 반도체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럼 가장 조정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것도 반도체라는 것도 맞겠죠. 그럼 그 수급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어제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가 꽤나 수급이 많이 몰렸었는데 그런 포인트들에 집중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순환 장세를 먹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겠죠. 저는 지금자의 증시를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공개 방송이긴 한데 VIP 방송하는 것처럼 한 가지만 좀 진행을 할게요. 제가 지금 놓치면 안 되는 이슈가 하나 있어가지고, 자, VIP 여러분들, 저희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 예정대로 실적이 공시가 되었습니다. 간단하게만 지금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네이버 매출은 3조 1381억 원, 영업이익은 5706억, 당기순이익은 7347억 원 나오면서 예상치랑 크게 엇다른 모습은 아니지만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3분기 실적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부문별로 본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주목하고 있던 부분은 커머스나 핀테크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서치 플랫폼, 검색 엔진,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주목을 했던 웹툰을 비롯한 콘텐츠 이 정도에 대해서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모든 부문에 대해서 꽤나 견조한 성장이 확인되었다고 여겨집니다. 이제 AI가 접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매출로 분명하게 숫자로 지금 드러난 게 저는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더불어서 우리의 관점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실적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적이 안 나왔어도 매도할 이유는 없지만 더더욱이 매도할 이유가 사라진 숫자가 확인되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네이버 평균 단가 22만 5천 원이고 현재 호가 27만 500원 기준으로 20% 수익률 좀 넘어가고 있는데, 뭐 전고점 돌파는 당연한 거고요. 추가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계속해서 차분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강조를 드렸듯 올해 매도 생각이 없는 종목입니다. 자, 11월 5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VIP 신규 매집 종목 나올까요? 오늘이라고 하면은 제가 장담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 이번 주에는 나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 있죠. 오늘 쫙 빠져주는데 타점 나오는지 한번 봐봅시다. 자, 그리고 VIP 회원분들 오늘 증시가 좀 눌리니까 보유 종목 관련된 질문들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자, 딱 제가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증시 하락을 염두에 두고 미래에셋증권 어제 9시 개장하자마자 전량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증시가 잠깐 눌린다고 해서 매도할 종목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네이버 실적 발표에 대해서 우리가 보유할 수 있는 관점이 더 늘어났다 정리 말씀드렸고, ST팜 마찬가지고 리노공업 마찬가지고, 이미 스윙 중장기 종목들은 저희가 일부 비중씩은 차익 실현을 해두고 잔량으로만 끌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전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관점이 없다고 바라봅니다. 저희는 이미 리스크 관리를 분명하게 해뒀어요. 현금 확보도 해두었고 매도할 게 뭐가 있어 지금? 없습니다. 저희가 조정 장세를 준비하고 이용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첫 번째, 사실 증시가 이렇게 올라가기만 하는데 조정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불성설이에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고, 저희도 그래서 조정에 대한 장세가 슬슬 올 것 같다, 특히 미증시를 볼 때 4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인 것 같기는 한데 음봉인 걸 보니까 정규장에서는 호재에 대한 매수 심리보다 악재에 대한 매도 심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관점으로 어제 리스크 관리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저희는 전량 매도했고, 이외 종목들 한미반도체, 네이버, ST팜, 리노공업 모두 저희가 목표하고자 했던 수익률 위에서 보유 비중의 30% 혹은 절반을 정리해놨어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저희는 현금을 쟁여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증시가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단기 위주로 종목을 들어가겠지만, 제가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오늘까지도 드리고 있는 말씀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조정을 기다려봐야 된다. 내가 원하는 가격이 올 것 같다. 와야 한다. 이 말씀으로 누군가는 계속 지루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정이 시원하게 한번 나와주고 있죠.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관점은 단순해요. 어차피 뭘 들어갈지, 어떤 종목을 들어갈지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거는 제가 방송을 통해 매일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이 조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가격을 준다? 그러면 증시가 더 빠질 것 같니? 뭐가 어쩌니? 이 문제가 아니라 그때 그냥 1차 매수를 하는 겁니다. 더 빠지면 2차 매수를 하는 거고, 더 빠지면 3차 매수를 하는 거고, 그게 우리가 여태까지 매매를 해왔던 방식이고 돈을 벌어왔던 방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자의 조정을 무서워할 이유가 단 1도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은 상승장이 맞아요. 어제 코스피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지만 그 수급이 코스닥으로 이동하는 게 확인이 되었잖아요. 저는 이거는 상승장이 기회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의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다양한 테마들도 그렇고 호재가 많았던 테마들은 많았는데, 반도체 이슈에 그리고 에이펙 관련된 내용들에 묻혀가지고 사실 여태까지 대기하고 있던 종목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반도체에 대한 수급이 빠지니까 이게 증시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대기자금들과 함께 오히려 이쪽 테마도 호재가 있었지, 이쪽 테마도 무언가 있었지 하고 오히려 수급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지금 장세는 상승장에 대한 인식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능하다라는 거겠죠. 지금 저희가 매도하고 있는 이 종목들이 사실 상승장이어서 증시가 좋을 것 같아서 매수한 종목은 거진 없어요. 미래에셋증권 한 종목 있고 거진 없어요. 대부분 다 증시가 눌렸을 때 우리가 원하는 구간 혹은 원하는 가격을 주었을 때 매수를 한 거고, 시장 순환매를 이용해서 매도를 한 종목이 대부분입니다. 중장기 종목들 같은 경우도 반도체가 좋았어가지고 매수했던 종목이 있는 게 아니라 반도체가 좋기 전에 좋아질 것 같다는 분명한 분석과 전망을 가지고 들어가서 장세가 왔으니까 저희는 매수한 게 아니라 매도를 한 거죠. 그렇기에 우리가 10월 달에 이렇게 현금을 마련해 둔 거고, 이제 그 현금을 쓸 차례가 왔다는 거죠.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그죠? 똑같은 말씀이 맞죠. 근데 귀에 딱지가 온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조정 속에서 매수해서 돈을 벌어왔으니까, 공식이 나름대로 성립이 되었다고 전 생각을 하니까. 과대낙 폭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한번 봐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전에 AP 자료실에 뭐를 올려뒀었냐면은 증시 밀릴 때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여기 코스피 코스닥 폭락 다음을 준비하자 과대낙 폭주 검색식 공개라고 해서 올려놨거든요. 이거 한번 봐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과대낙 폭의 기준을 이평선에서 크게 밀린 거를 과대낙 폭이라고 보는 경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을 넣어놔서 다시 이평선까지 다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보일 수 있게 만들어둔 거라서 저거 보실 분들 한번 봐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VIP 종목 추가 매수해야 돼서 무료 종목 들어갈 돈 없음 하시는데 지금 VIP 종목 추가 매수할 거 없습니다. 혼자서 판단해가지고 추가 매수하시면 안 돼요. 타점이 나오면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그 이상으로 진짜 빠지지 않고 보고 있습니다. 짧은 움직임 하나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은 먼저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노심초사하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 저희는 이미 리스크 관리를 했고 어제 매도할 거 매도했고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매도할 종목이 없습니다. 증시가 좀 밀린다고 해서 매도할 거면 애초에 안 들어갔을 종목들이에요. 이 종목들은. 제가 1월 달부터 VIP 방송 시작했거든요. 1월 중순쯤부터 VIP 방송반 시작했는데 그때 딱 말씀드린 게 한 가지였고 항상 손절할 때마다 약속드린 것도 한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연말 풍성하게 보낼 수 있게 최선을 다해보겠다. 두 번째, 손절한 건 어쩔 수 없다. 내 잘못이고 내 실수고 미안하다. 책임감을 무겁게 가지고 최대한 맨징해보겠다. 맨징 그 이상의 수익을 무조건 하겠다. 지금 확보한 현금 잘 쓰겠다. 그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 항상 지금까지는 잘 약속을 지켜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증시 떨어지는 거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에코모티는 그냥 버린다? 아무 말 없네. 에코모티는 어제 종목인가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냥 저희 원칙이 4%에 대한 손절선이 항상 있고 그에 대한 결과가 홈페이지에 항상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잠깐만 집중해보세요. 말씀하십시오. 그 시청자분들 제가 지금 미팅하다가 시장 잠깐 보고 있다가 나와서 이야기 드리는데 우리 갖고 있는 것 중에 리노공업은 어제 수익 실현 완료했고 유진투자증권, SK증권, 그 다음에 에코프로머티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거 세 종목 지금 현 시간부로 다 손절을 좀 치는 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세 종목 다 끊을 거 끊고 소나기는 피해가고 다시 종목을 잡든지 좀 할게요. 그래서 유진투자증권, SK증권, 에코프로머티 세 종목은 다 손절 처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욕은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손절할 건 손절하고 단타로 들어간 거니까 뭐 하염없이 또 끌고 갈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절하겠습니다. 세 종목. 이거는 제가 맨징을 좀 해드릴게요. 다른 걸로. 잘 들으셨죠? 대표님이 현 시점 손절돼야 되는 종목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코스피가 4.42, 코스닥이 4.52, 양대 증시 어마무시한 하락을 보이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승을 본다고 하면 이런 조정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다는 게 더 이상한 거다. 그렇기에 우리는 조정을 대비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뒀고 현금화할 건 현금화를 해뒀고 지금 무서워할 이유가 단 1도 없다. 오히려 기뻐해라. 어차피 이번 주에 현금을 쓸 거였는데 더 알차게 쓸 수 있게 되었다. 이 관점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보유 종목 매도할 거 없습니다. 오늘 진입이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유동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니까 만약에 뭐가 있다고 하면 메신저 통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하지 마시고 저는 여기서 이만 물러나 보겠습니다. 오늘도 고생들 많으셨고요. 내일은 대표님이 아마 또 인사를 드리시겠네요. 저는 내일 또 VIP 방송을 통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내일 만나요 여러분. 안녕.